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27회차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6억 2천만 원이 2월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축구 토토 승무패 28회차 경기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아주 토사장이 환상적으로 경기를 조합을 했더라고요. J리그 4경기, K리그 2 2경기, 메이저리그 사커 8경기로 14경기가 구성이 됐습니다. 주말 J리그 분석 때 J리그 경기들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센다이 대 삿포로 무승부, 쇼난 대 FC 도쿄에서 FC 도쿄 승은 먹기 좋은 배당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프로토 조합을 빙신같이 하는 바람에 조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해가 안 갔던 경기가 가시와 대 가시마 경기에서 가시와가 승리를 한 점, 그리고 산프 히로시마가 요코 FC에게 패배를 한 점, 그리고 또 오늘 주말 승무패에 들어온 K리그 2 안산과 아산 때문에 경기 결과를 잠깐 보고 왔는데 최근에 K리그 2를 안 보고 있었는데 안산이 무슨 경남을 3대 1로 이겨버리네요. 물론 경남의 이광선 선수가 퇴장을 당하긴 했지만 정말 지난 J리그 결과들도 그렇고 이 결과들을 사실 분석을 해서 예측하기에는 무리다. 좀 점쟁이가 돼야 맞출 수 있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렇듯이 아무리 열심히 분석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보여줬던 경기력이 안 나오고 퇴장이 나온다거나 예측 불가한 변수들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항상 분석도 분석이지만 자신만의 좀 느낌대로 픽하는 경기도 있어야 되고 운도 좀 따라줘야 되는 게 승무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부터 승무패 28회 차에 들어온 팀들의 경기들을 또 찾아서 봐야 되는데 2월 차수기 때문에 부담도 많이 되는 차수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곧 있으면 또 K리그가 들어올 텐데 잠깐 K리그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성남FC가 전지훈련에서 복귀를 했는데 8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수 2명에 스태프 6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7월 20일 인천 유나이티드전과 24일 대구와의 경기가 연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무 전역 후에 자유계약 신분이었던 권경원 선수를 6개월 단기 계약으로 영입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드디어 FC 서울이 좀 영입을 했죠. 공격수에 브라질의 장신 공격수 가브리엘 바르보사를 영입을 했고 지동원 선수까지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호주 출신의 수비형 미드필더 체프먼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가 인천, 포항, 대전에서 뛰었던 적이 있는데 그 팀들을 떠날 때 계약 해지 방식이 굉장히 껄끄러웠다는 얘기가 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지 잘난 맛에 사는 약간 인성에 문제 있어 라고 하는 인성에 문제 있는 선수라고 하는데 FC 서울에 어떻게 녹아들지 궁금하네요. 아마 기성용 선수가 한 성깔 하기 때문에 싸대기 한 대 후려 때리고 정신 차리게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 실력을 보여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싸대기 얘기하니까 또 기사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강원 FC의 김병수 감독님께서 박효진 수석 코치에게 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걸 시인을 하셨고 한 4천만 원 정도가 벌금이 부과되면서 재발 방지 약속을 했다고 기사가 떴습니다. 경기 준비 및 전술에 대한 이야기를 술 먹으면서 하다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라고 해봐야 귀싸대기 갈긴 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도 김병수 감독님의 사과를 받아줬다고 하기도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했으니 좀 추후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북에서 알나스르로 이적을 했던 김진수 선수가 전북으로 1년 6개월간 임대 영입된다는 거 알고 계실 테지만 사실 작년 12월에 아킬레스가 파열되는 부상을 김진수 선수가 입었기 때문에 당장 경기에 투입되거나 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FC가 예전에 K리그 2017 시즌에 수원에서 득점왕을 차지하기도 했었던 조나단 선수를 중국 청두룽청에서 6개월간 임대 영입을 하고 펠리페 선수를 청두룽청으로 이적을 시켰습니다. 일단 K리그 굵직한 내용들은 이 정도인 것 같고 또 큰 소식 있으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축구토토 승무패 28회차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특이점 간단 패턴 맞대결 정보 전달 드리고 주중에 다시 한번 28회차 승무패 관련해서 추가적인 분석 영상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금요일 밤에는 멤버십 분들께 최종픽 영상 공유를 드리면서 저는 이러이러해서 승무패 중에 이걸 선택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영상까지 공유 드리는 걸로 28회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골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시미즈 대 가와사키. 시미즈의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시미즈의 승무패 확률 승 9%, 무 22%, 패 69%로 시미즈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9%, 무 27%, 패 64%로 시미즈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가와사키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8번의 정배당을 받고 6승 2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가와사키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8경기째 무패를 기록 중이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시미즈 기준 3무 7패를 기록 중이고 시미즈 홈에서는 1무 3패를 기록 중이고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자, 2번 경기 후쿠오카 대 간바 오사카. 후쿠오카의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후쿠오카의 승무패 확률 승 35%, 무 26%, 패 39%로 후쿠오카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0%, 무 0%, 패 50%로 역시 후쿠오카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후쿠오카는 이번 시즌 홈에서 8번의 역배당을 받고 4승 4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고 간바 오사카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처음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패턴적으로 후쿠오카는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4연패를 기록 중이고 간바 오사카는 원정에서 4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후쿠오카 기준 4무 6패를 기록 중이고 후쿠오카 홈에서는 1무 3패를 기록 중이고 가장 최근 두 번의 맞대결에서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 경기 세레소 오사카 대 비셀고베. 세레소 오사카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세레소 오사카의 승무패 확률 승 42%, 무 32%, 패 26%로 세레소 오사카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46%, 무 23%, 패 31%로 세레소 오사카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은 따로 없었고 패턴적으로 세레소 오사카는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샌다이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대팀 비셀고베는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3연승을 기록 중이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세르스 오사카 기준 4승 4무 2패를 기록 중이고 세르스 오사카 홈에서는 2승 2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4번 경기 사간도스 대 나고야. 사간도스의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사간도스의 승무패 확률 승 25%, 무 29%, 패 46%로 사간도스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18%, 무 36%, 패 46%로 역시 사간도스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사간도스는 이번 시즌 홈에서 3번의 역배당을 받고 2승 1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고 나고야 역시 이번 시즌 원정에서 8번의 정배당을 받고 5승 3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사간도스 기준 3승 4무 3패를 기록 중이고 사간도스 홈에서는 1승 3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5번 경기 전남 드래곤즈 대 충남 아산. 전남 드래곤즈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전남 드래곤즈의 승무패 확률 승 42%, 무 31%, 패 27%로 전남 드래곤즈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36%, 무 36%, 패 28%로 역시 전남 드래곤즈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은 따로 없었고 패턴적으로 충남 아산은 원정에서 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전남 드래곤즈 기준 4승 4무 2패를 기록 중이고 전남 홈에서는 2승 2무 1패를 기록 중인데 2020년 5월 이후로 맞붙은 5번 동안은 전남이 충남 아산에 패배한 적이 없네요. 6번 경기 부산 아이파크 대 안산 그리너스.
부산 아이파크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부산의 승무패 확률 승 31%, 무 38%, 패 31%로 부산의 승과 패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21%, 무 50%, 패 29%로 부산 아이파크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부산 아이파크는 이번 시즌 홈에서 5번의 정배당을 받고 3무 2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부산 아이파크는 홈에서 5경기째 무승을 기록 중이고 이번 시즌 2연속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전남과의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부산 기준 4승 4무 2패를 기록 중이고 부산 홈에서는 1승 3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7번 경기 애틀유나 대 뉴잉레벌. 애틀유나의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애틀유나의 승무패 확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무패 모두 동일한 확률로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애틀유나는 이번 시즌 홈에서 처음으로 역배당을 받았습니다. 패턴적으로 애틀유나는 홈에서 5경기째 무패를 기록 중이고 뉴잉레벌은 이번 시즌 연패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토론토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애틀유나 기준 5승 2무 1패를 기록 중이고 애틀유나 홈에서는 4승으로 애틀유나가 모두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8번 경기 뉴욕 레드 대 인터마이. 뉴욕 레드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뉴욕 레드의 승무패 확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60%, 무 20%, 패 20%로 뉴욕 레드의 무와 패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특이점은 없었고 패턴적으로 뉴욕 레드는 홈에서 5경기 무패를 기록 중이며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전 경기 필라유니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대팀 인터마이는 원정에서 3경기 연패를 기록 중이며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5연패를 기록 중이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뉴욕 레드 기준 1승 1패를 기록 중이고 메이저리그 사커답지 않게 원정팀이 승리를 하는 맞대결 전적을 보여주네요. 9번 경기 콜럼 크루 대 뉴욕시티. 콜럼 크루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콜럼 크루의 승무패 확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44%, 무 28%, 패 28%로 콜럼 크루의 무와 패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특이점으로 콜럼 크루는 이번 시즌 홈에서 4번의 정배당을 받고 3승 1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고 뉴욕시티 역시 이번 시즌 원정에서 3번의 역배당을 받고 2승 1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콜럼 크루는 홈에서 5경기 무패를 기록 중이며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콜럼 크루 기준 4승 1무 5패를 기록 중이고 콜럼 크루 홈에서는 3승 1무를 기록 중입니다. 10번 경기 필라유니 대 DC 유나이티드. 필라유니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필라유니의 승무패 확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64%, 무 9%, 패 27%로 필라유니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특이점으로 DC 유나이티드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5번의 역배당을 받고 1승 4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네요. 패턴적으로 필라유니는 홈에서 3경기 연승과 4경기째 무패를 기록 중이며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뉴욕 레드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필라유니 기준 7승 1무 2패를 기록 중이고 필라유니 홈에서는 3승 1패를 기록 중입니다. 11번 경기 내슈빌 SC 대 시카파이. 내슈빌 SC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내슈빌의 승무패 확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62%, 무 38%, 패 0%로 내슈빌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특이점으로 내슈빌은 이번 시즌 홈에서 9번의 정배당을 받고 4승 5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고 시카파이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4번의 역배당을 받고 4패로 모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패턴적으로 내슈빌은 홈에서 9경기째 무패를 기록 중이고 시카파이는 원정에서 4경기 연패를 기록 중이지만 지난 홈 2경기에서 연승을 거두면서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내슈빌 기준 1무 1패를 기록 중이고 모두 내슈빌 홈에서의 경기였습니다. 12번 경기 콜로레피 대 세너스. 콜로레피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콜로레피의 승무패 확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8%, 무 25%, 패 17%로 콜로레피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특이점은 따로 없었고 패턴적으로 콜로레피는 홈에서 5경기 무패를 기록 중이고 세너스는 원정에서 4경기째 승리가 없고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미네이나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콜로레피 기준 5승 3무 2패를 기록 중이고 콜로레피 홈에서는 5승 1무를 기록 중입니다. 13번 경기 LAFC 대 레알솔트. LAFC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LAFC의 승무패 확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45%, 무 33%, 패 22%로 LAFC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특이점은 따로 없었고 패턴적으로 LAFC는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LAFC 기준 7승 2패를 기록 중이고 LAFC 홈에서는 2승 1패를 기록 중입니다. 14번 경기 포틀팀버 대 FC 댈러스. 포틀팀버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포틀팀버의 승무패 확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80%, 무 0%, 패 20%로 포틀팀버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특이점으로 포틀팀버는 이번 시즌 홈에서 5번의 정배당을 받고 3승 2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고 FC 댈러스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5번의 역배당을 받고 5패로 모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패턴적으로 포틀팀버는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이고 FC 댈러스는 원정에서 5경기 연패를 기록 중이며 특이하게도 이번 시즌 2연패를 한 적이 없는데 지난 LA 갤럭시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을 했죠. 최근 맞대결 전적은 포틀팀버 기준 3승 4무 3패를 기록 중이고 포틀팀버 홈에서는 2승 2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28회 차에 들어온 모든 경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골대법은 어디까지나 배당 통계에 의한 확률 참고 자료일 뿐이고 나머지 특이점이나 패턴, 맞대결 정보 또한 한 경기 한 경기 분석할 때 참고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들어보시고 경기 분석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중에 28회차 관련 추가적인 분석 내용으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고 이 영상 업로드와 동시에 골대법 확률표는 멤버십 분들께 이미지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드릴 테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주중에 또 다른 28회차 분석 영상으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